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6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관평 방언공사 100년을 기념하며 여자정화단 단원들이 경산종법사님을 모시고 정관평 방언공사 희생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정관평 방언공사 희생영령을 위한 위령제는 6월 4일 영산성지 구간도실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영광교구 여성회가 위령제의 식전 공연으로 개송, 아리랑, 혈인이 나타났네 등을 부르며 방언공사 100년을 기념하고 희생영령들을 위로하는 특별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교도들은 방언공사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해 천도 축원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유주, 무주 고혼을 위로하는 해원, 상생, 은예, 개벽의 천도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여자정화단 김인경 총단장은 고사를 통해 정관평 방언공사로 희생된 영령제위들은 새 회상 창립기에 소중한 생명과 안식처를 빼앗기는 고통과 슬픔을 당했다고 밝히며 희생과 공덕에 힘입어 영가들이 반드시 진급을 이루고 대도정법의 인연을 따라 성불제중에 큰 서원을 이루게 되길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종법사님은 설법을 통해 우리는 묻 생명들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 그들이 진급을 이루게 해야 하며 진급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은 중생의 업력을 법력으로 녹여주는 일, 불법으로 광명을 찾게 해주는 일, 복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법문했습니다. 특히 이날 위령제의 내빈으로는 박청수 원로교무가 인도 라다크에서 봉공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의 가섭 스님과 바냐 스님이 참석해 위령제에 마음을 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위령제에 앞서 영산성지와 국제마음훈련원에서는 제27회 여자정화단 단장 중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서울교구 화곡지구가 주최한 좌산상사님 초청 평화통일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이 최근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의 방법을 밝혀주신 좌산 상사님의 설법을 일심으로 받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화곡지구 교화협의회 김도훈 의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곡지구에서 좌산 상사님을 초청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화곡지구가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법회를 연 것은 어쩌면 우연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화곡지구는 2년에 한 번씩 합동 대법회를 가지고 그 사이에는 화동 한마당이라 해서 법흥을 돋우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대법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산상사님을 모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자산상사님께 작년 연말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산상사님이 평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해 오시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결이 이렇게 됐는데 참으로 저는 이게 우연이지만 필연을 좀 담고 있는 대법회다라고 제가 모두에 좀 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불교가 100주년 기념 회원 상생 대기도를 올렸어요. 그때 전쟁 희생자까지도 회원 상생하는 기도를 올렸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평화통일의 기운을 가져오는데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조산상사님이 평화통일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하기로 결정한 날은 실은 6개월 전인데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통일의 무드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묘하게 원불교가 씨앗을 뿌린 것이 이렇게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로 돌아온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장소도 통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가졌거든요. 굉장히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보람이 대단히 있습니다. 대법회는 화곡지구의 재가 출가 교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기원 대법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 곳을 빠뜨리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게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일산교당 교무님과 교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산상사님이 지금 머무르고 계신 오덕훈련원 식구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 본래 550명 좌석의 킨텍스 3층 대회의실인데 600명이 가득 찼었고요. 제가 환영 인사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초롱초롱한 600명 이상의 눈빛이 향했을 때 제가 감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 화곡지구 교무님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식이라 해서 먼저 기원식을 올리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탈북민 연예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윤설미 군이 굉장한 그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비파람 같은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탈북민 연합회 대표하시는 한창권님이 탈북민의 애환이라 할까요? 이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연설도 듣고 그 노래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자산상사님은 평화 통일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 30-40%가 모자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핵무기만 없애는 걸로만은 부족하다. 분단이 고착화된다면 이건 진정한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기회에 평화 통일의 못을 딱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남쪽이 아무래도 조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어쩌면 북한 사람들을 껴안는 포용하는 마음, 원불교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 쌓여야 결국은 평화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죠. 네, 일찍부터 남북의 평화 통일의 방법을 밝혀주신 좌산상사님의 설법이 이 시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통일법회를 교도님들과 함께한 후 곧 개최될 6.12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감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온 국민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은 저희들로서는 더 기대가 크게 걸리고 있죠. 결국은 평화통일을 이끄는 핵심의 부분은 역시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이 큰 걸림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물꼬를 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지도자들도 설득해내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만나서 문제를 좀 더 진전시켜보자라는 의사를 표명했듯이 설득하고 아우르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자산상사님 그리고 우리 이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에 모인 모든 교도님들, 교무님들이 기원한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합력하라는 좌산상사님의 말씀처럼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일심으로 합력하며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봉공회 의원들이 참 아름다운 봉공, 새로운 100년을 향해 라는 주제로 훈련을 났습니다. 원불교 봉공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정립한 봉공활동의 의미를 연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된 봉공회 전국 임원훈련은 160여 명의 봉공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봉공회 전국 임원훈련은 첫날 결제식을 시작으로 주제 강의와 각 교구의 활동 보고, 기금 전달, 기도식, 감상단 발표와 설법이 있었습니다. 결제식에서는 원광대학교 박윤철 교수가 환영 인사와 함께 소태산 대종사와 개벽의 꿈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는 주제 강의에서 스승님들의 법문에 근거해 봉공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스승님의 경륜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세계에 봉공하는 원불교 봉공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에 이어 각 교구 봉공회는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봉공회관 건립기금을 중앙봉공회에 전달했으며 교구 봉공회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이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첫날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봉공회 전국 임원훈련 둘째 날에는 마지막까지 봉공회 서원을 놓지 않고 열반한 전 부산교구 봉공회 안심원 회장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봉공재단의 이혜진 교무로부터 세계봉공재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혜진 교무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지원 사업에 대해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와 연계해 진행하는 해외 봉공 사업으로 원불교 봉공회가 세계봉공재단을 후원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한은숙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그동안의 봉공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봉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며 원불교 2세기에는 무와 봉공의 정신을 교단의 동력으로 삼고 결복기의 교훈을 열어가야 한다고 법문하며 봉공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제식에서는 중앙중도훈련원 서대진 부원장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봉공회 회원들에게 소개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는 봉공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원불교 봉공회는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협력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봉공의 의미를 재정립할 계획이며 학술 세미나의 결과물을 연마해 구체적인 봉공 활동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